반갑습니다. 5월 16일자 소식을 5월 17일 날 전해드립니다. 나는 쫄보. 나는 쫄보. 서울 아파트 거래량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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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 5월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5월의 기세도 거의 8천 건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치가 떴습니다. 네, 5월 예상치가 이렇습니다. 5월 9일 그 이전까지 되는 건 어떻게 치더라도 지금 기세가 장난이 아니다. 그 이전 달의 모습과 이렇게 견줘 보시면 되잖아요. 이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 정말 이 상태로 간다면 또 이렇습니다. 와, 이거 진짜 아무도 못 말리네요. 어차피 세금 매겨봐야 지금 서울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는 10억 조금 넘어가는 물건들 어차피 우리는 해당 사항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5월달마저 거래량이 장난이 아니네요. 증시의 서성이는 회색 꽃불소. 요걸 보고 제가 쫄보라고 했습니다. 한국 비중이 그래도 작년 이맘때쯤엔 한 5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27%까지 줄였네요. 이렇게 아무리 근데 경고를 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게 느낌이 그때랑 비슷합니다. 대구 부동산 20년 그리고 21년 특히 21년에 20년 12월 대비 20년 12월 대비 21년 1월달 되면서 거래량이 거의 폭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폭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신고가는 계속 나왔습니다. 예. 근데 불과 1년 사이에 불과 22년이 되면서 시장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몇 가지 글 한번 찾아볼게요. 인베스팅에 제가 몇 번씩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리세션이라고 $1 환율 게시판에 가면 이 리세션이라는 사람이 글을 씁니다. 좀 읽어볼 게 좀 있습니다. 근래에 갑자기 글을 엄청 많이 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 사람을 멤버를 이렇게 의견을 등록해 놓으면은 이 사람 글을 좀 볼 수가 있더라고요. 바젤 시스템, 바젤 1, 2, 3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은행 망하는 거 맞겠다. 은행 돈 더 많이 가지고 있어라. 요런 제도입니다. 어떤 붕괴가 일어나더라도 은행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바젤 1이 도입되던 시기 90년대 조금 더 지나서 돈 안 빌려주는 거 시스템인 거죠. 덜 빌려주는 시스템인 거죠. 근데 일본은 그 버블 붕괴 이후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고 연명을 선택했다. 우리는 과감하게 쳐내는 이제 그런 시기. 때리는 대로 다 맞아야 되는 요 시기. 요 부분에 조금 공감합니다. 한국은 일본처럼 버블이 붕괴 시 잃어버린 10년은 동일하게 흘러가겠지만 그 뒤가 다르게 갈 것 같다. 우리는 그래도 좀 나을 것 같다. 구조 조정하고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골드나 코스피. 저는 골드는 그닥 많이 언급하진 않는데 골드하고 코스피 차트가 골드 폭등했던 거 아시잖아요. 무척이나 닮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미국 10년 국채금리. 지난 금요일 4.6%를 살짝 터치하고 아래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한국 10년물 국채금리 작년 이맘때 2.5%, 지금은 4.2%.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단을 터치한 이후에 23년부터 내려오던 저항선을 금요일날 돌파 50%대까지도 더 상승할 걸로 봅니다. 제 지인도 이제 국채를 이제 또 좀 사도 되지 않냐, 조금 더 이따가 사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금리로 보여지긴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게 27년 상반기 1월 달에 굉장히 높은 시점까지도 채권 금리 전망하더라는 거죠. 지금 물가 오르는 거 한번 보십시오. 유가가 지금 100불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100 한 4불, 5불 되나요?
그리고 요게 몇 달간 지속됐잖아요. 이 본격 여파가 다음 달 6월 달부터 우리가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 물가 올라가는 것들 많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본도 우리나라 국채금리하고 거의 같습니다. 장기물을 보면. 영국도 5%, 5.1%, 10년물 국채금리 난리 났습니다. 호주도 5%. 종종 언급드리죠, 제가. 한국도 대출금리가 시장을 집어삼킬 것으로. 이 진짜 무섭잖아요. 이런 거, 채권금리나 이런 것들, 회색 코뿔소 마냥 언제 우리를 들이받을지 모르는 모양새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자 지난 영상 제목에 주식시장 보는 재미에 주변에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다. 이런 제목을 했는데, 이 부동산쟁이가 무슨 주식 이야기냐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대출금리가 시장을 집어삼킬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의 30년 주담대 이 모기지론 금리가 7% 6.5%? 7%? 미국 부동산 폭등한다는 이야기 있던가요? 다른 선진국들의 부동산 폭등한다는 이야기가 있던가요? 물론 우리도 폭등한다는 이야기 없죠. 서울만 일부. 하지만 뭐 고가 아파트가 이끌어가는 시장이 아니니까 그닥 뭐 염두에 두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글이 재밌어서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코스피 버블 월요일 피보나치 뭐 차트 분석하고 뭐 이런 분들 같은데요. 아무튼 야 이거 역대급으로 이게 치솟아 올랐다. 그 다음에 파라볼릭 음전환 차트에 보면 이렇게 막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것도 막 있고. 여기서도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6월 이후에 실물 경제 체감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인데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죠. 여기 보면요. 좀 의미심장합니다. 마이클 버리 관련 기사. 폭등 전문가 마이클 버리.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때 맞춰가지고 좀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 사람 지금도 야 지금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거 뭐 닷컴 버블이나 이런 거하고 한번 봐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막 견주어가지고 물론 과거와 지금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거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와 이 조롱이 이런 댓글 보시면 한국 증시 뭐 조정 뭐 이런 이야기 조금이라도 흘러나오는 뉴스 기사를 하나라도 클릭해 보십시오. 밑에 댓글 보면은 네가 뭘 안다고 기자야 네가 뭘 안다고 과거와는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이 조롱과 비아냥들이 난무합니다. 와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요 근래 들어서 이게 부쩍이나 심해졌습니다. 저는 이거를 야 광기가 보인다.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사실 뭐 들리진 않지 싶어요. 누가 돈 많이 벌어서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나만 뭐 포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자기는 생각합니다. 다 똑똑해졌습니다. 차트 나도 좀 볼 줄 안다. 이 뭐 이래 생겨갖고 뭐 짱구 무슨 차트 뭐 안다. 옛날에 보아뱀 차트? 보아뱀 차트 이런 것도 있나요? 예. 누구나 버블 정점에서 빠져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다 빠져나오지 못했다. 투자의 대가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포모를 이기지 못하고 막판에 올라탔다가 망했다. 뉴턴이 그랬나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잃고 개인의 광기 뭐 이런 거 예측하기 힘들다고 했던가요? 이 대가들도 투자의 대가들도 쓰러지는 수 있는 그런 장이라면 개인의 유혹을 이기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버블의 정점이 5월이라면 우리는 지금 정점을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시죠? 무조건 10,000포인트, 15,000포인트 막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 싶습니다. 26년 하반기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역사적으로 다 빠져나오지 못했다. 20년 그 정점에 3억짜리 아파트가 뭐 1년 사이에 막 한 5억씩 가는 이런 시장에서 호가는 6억에 내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왜? 무조건 우상향이니까. 근데 그런 광기, 야, 그런 시절이 있었냐라고 지금은 벌써 5년도 더 지나버렸습니다. 그 시절이. 그냥 서서히 잊혀져 가고, 이 투자의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보니까 지금도 뭐 어디가 신고가가 대단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상당수는 재미가 없더라. 제가 요걸 한 개만 더 살펴볼게요. 요거는 5월 10일자 글입니다. 예, 우리 부동산 시장이 크게 하락했던 것은 5월 15일.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한번 좀 많이 하락했다가 이렇게 반등한 것 같은데, 또 이 사람은 또 피보나치 뭐 이건 뭐 돌리고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더라. 월요일 조금 더 상승하면서 터치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번 버블의 마지막 고점이 아닐지.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이 7651 이게 아니고 8000 얼마를 찍었나요? 8000 얼마를 찍고 꼬꾸라져 버렸죠. 뭐 삼전이고 나발이고 뭐 없이 그냥 막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진짜 무서운 게, 와, 이거 전부 다 우량주라고 생각하고 막 이랬던 것들도 막 10%씩 막 떨어지면은 막 신용이다 뭐다 막 땡겨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막 20% 30%막 이렇게 하락을 한번 느끼거든요. 아, 내 돈 한 5천만 원 있으면 이거 신용 풀로 때리면 얼마 정도 되나요? 한 1억 4천까지 땡겨지나요? 1억 4천까지 땡겨지는가? 뭐 몇 프로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5천도 내 돈이 아니고 내 돈 한 2천만 원 있었고 신용대출 한 3천 땡겨가지고 거기에다가 여기 증권사 이거 뭐 신용거래까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땡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 떨어진다? 좀 우량한 놈이라고 느꼈던 게 1400. 내 원금의 대다수가 그냥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음 기회는 없어요. 아, 이때도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한 흐름. 여러분들 제가 그 삼성전자와 삼전닉스. 아니, 코스피가 6% 폭등했는데 삼성전자가 5% 상승하고 하이닉스가 10% 상승하면 얘가 이거 증시 다 끌어올리는 거 아닌가요? 그 외에는 진짜 소외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얘들 두 개가 시총이 3천조, 코스피 전체 시총이 6천조. 뭐 이런 식입니다. 아니, 6%까지 아닐까? 요거 뭐 4%?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얘들 두 개가 하드 캐리하고, 나머지는 들러리 느낌 비슷합니다. 급락이 바로 나오진 않겠지만, 분배 과정이 1, 3개월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뭐, 어점점점, 그 이유는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 원달러 환율, 이게 계속 상승할 거라고, 뭐, 예측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지금까지 맞아왔거든요. 그리고 한 5년 동안 여기에서 죽치고 계속 게시판에서 글 쓰는 것 같습니다. 또, 요 뭐, 환율도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뭐, 삼성닉스가 워낙 많이 벌어오니까. 근데 외화 자금이 또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죠. 올해 80조 빠져나가나요? 80조? 근데 영업이익이, 뭐, 삼성전자 장난 아니죠. 아무튼 뭔가 좀, 갑자기 큰 충격이 오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얼마 전에 봤던 그 유튜브 내용 중에서 음, 그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구글이죠. 알파벳. 또 뭐가 있나요? 뭐 이런 애들이 알파벳은 지난번에 6%가 넘는 백년물 백년물 회사채 발행했죠. 아니 이 돈 잘 버는 기업, 이 짱짱한 기업이 백년물 회사채 이거 발행했습니다. 왜? 뭐 데이터 센터하고 뭐 하고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 못 버텨내는 이런 애들 중에서 하나가 휘청이기라도 한다면은 좀 무섭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방산기업
시총 다 합치면 1000조쯤 된다던가? 근데 얘 얼마 벌었다더라? 2, 30조 벌었다던가? 또 얘들 좀 많이 비싸 보이기도 합니다. 많이 비싸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다가 이게 확 꺾여버리면 반도체들 왜 치킨 게임 같은 걸 왜 계속 있어 왔습니까? 이 진짜 사이클 한번 잘못 걸려버리면 좀 애먹습니다. 애먹어요. 부동산 이야기 다시 돌아옵니다. 대구 매도 물량 일주일 전 대비 한 100개 정도 늘어납니다. 예, 안 늘어나는 듯 하지만 야금야금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전세 물량과 반대. 전세 물량 줄어드는 거야, 많은 거야, 좀 멈춘 거야 싶은데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좀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구 거래량 2,500, 2,100, 2,500, 2,100 안 되죠. 예, 2,000건 아래. 이때 윤곽이 드러났는데 1,900 뭐 한 50건, 1,950건. 와, 서울과 너무 온도차가 너무 심합니다. 야, 그러면 다음 달도 예상치가 나오잖아요. 1,700건, 1,800건, 뭐 저는 요 1,900건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1,900건대. 5월 또 별 볼 일 없네. 왜 별 볼 일 없는 장이 연속이냐? 아니 뭐 해보려고 해도 금리 한번 알아보면 기함합니다. 금리 한번 알아보면 기함해요. 4% 정도 금리로 계산하면은 내가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한다. 5억 가지고 5억 대출을 땡긴다. 그러면 이 5억에 대한 이자 30년 4% 계산하면 아마 한 10억쯤 될 겁니다. 30년 동안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이거 환산해보면 1년에 3,300만원 갚아야 됩니다. 원리금. 한 달에 한 270만원 정도 갚아 나가면 되나요? 한 275만원, 한 280만원 많이 잡아봅시다. 280만원. 지금 20대, 30대가 이런 집을 살까요? 40대가 30년 동안 돈벌이가 되나요? 물론 폭등하고 해준다면은 뭐 상당히 상쇄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뭐 큰 변화 없는 시장에 물건을, 큰 변화가 없는 가격에 물건을 잡으면서 많은 빚을 진다? 그래요. 거래 대금이 지금 4월달에 이제 거래가 한 95% 가까이 완료되었는데 7,500억? 뭐 8,000억 안 넘어갈 것 같죠? 8,000억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뜨겁지 않더라. 대구 부동산 시장이. 건당 거래 대금은 3억 5천 수준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더 올라가는 이런 충격이 혹여라도 온다면 그래도 폭락할 것 같진 않아요. 뭐 처분 조건이라든지 뭐 켜켜이 쌓여있는 규제라든지 이런 느낌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되게 충격을 줄 만큼의 그 정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었더라. 고가 아파트 비중, 서울 15억 이상 거래, 이 정도 비율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서울은 진짜 뜨거워지면은 15억 이상 차지하는 거래 비중이 막 30%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야,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딴 세상이다. 누군가가 저한테 부동산 니는 상승이라고 보냐 하락이라고 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고. 부동산 시장이 이 계층화가 되어가지고 다 따로 놀고 있는데 오르냐 내리냐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좀에 더 오를 것 같고 여기 있는 애들은 진짜 좀에 오를 것 같고 여기 있는 애들은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일 것 같고 여기 있는 애들은 찾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서울 부동산과 대구 부동산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증시가 간다고는 하지만 가는 애들만 자꾸 가고 있어요. 그 느낌하고 이것도 좀 비슷하죠. 이 대장 애들. 잘 나가는 애들. 소외받고 작살난 애들은, 바이오 이런 애들은 지금 작살나 있거든요. 지방 외곽 구축보다도 더 못한, 뭐 그런 애들도 수두로 빽빽합니다. 전세가, 전세 가격, 전세 물량 줄어들면 전세가 폭등한다면서요. 그나마 이것도 비싼 아파트 거래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는 거래가 많이 없어. 거래가 많이 없어. 1300건대. 다음 달 거래량 흐름 보시면은 뭐 1200건대 나올래나? 이게 뭐지? 전세 거래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지? 사억 이상 비중 장난 아니게 살벌하게 떨어졌죠. 야, 울산하고 같이 견주어 드리면서 이 비중이 높아지면 또 이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또 괜찮고 그 비싼 아파트가 괜찮고 야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좋던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뚝 떨어질지 야 금리 무섭다 무서워 맵다 매워 시청 감사합니다.